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9월 4일 일요일 밤 10시 6분입니다.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할게요.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없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금요일 날에도 영상을 좀 빨리 올리고 집을 비웠는데 이 한국장 마감하기 전에 이 영상을 녹화를 했거든요. 그래서 한국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녹화하고 나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가 좀 달리더라고요. 한국 증시에요. 아래 꼬리 달렸다라고 해서 의미 없습니다. 그냥 금요일날 얘기하신 거, 금요일날 제가 이야기한 거에서 바뀐 내용 없습니다. 아래 꼬리 달렸다고 아무런 바뀐 거 없어요. 똑같습니다. 금요일날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한국 증시 하락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다. 하락 에너지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하락 에너지가 빨리 소진이 되지 않으면 자꾸자꾸 누적이 되는 거고, 누적이 되면은 이게 언젠가는 한번 빵 터질 수 있다. 한번 빵 터지면 그건 대폭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. 그죠? 아무튼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고 해도 이게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. 하여튼 변동성이 빵 터지고 하락 에너지가 빵빵 소진이 되고 해야 이게 시장이 뭐 추세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뭐 상승으로 전환을 하든지 뭐 반등을 하든지 할 텐데, 지금 하락 에너지가 너무나 잘 아껴 써지고 있다고요. 너무나 잘 천천히 하락을 하고 있다고요. 어제 아래 꼬리 이렇게 달린 게 오히려 하락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괜찮을 수 있어요. 이거 이 정도 아래 꼬리 달렸다라고 해서 매수세로서의 의미도 없습니다. 이거 갭상승에서 음봉이잖아요. 그죠? 파란색이잖아요. 파란색. 위에서부터 누군가 팔아 먹었다는 의미이고, 그리고 하락 마감까지 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 중에 잘 하락하고 있다. 매수세의 의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똑같다. 뭐 금요일 날 밤에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똑같고요. 하여튼 300짜리에 대한 의미도 말씀드렸었고, 300짜리 부근에 다시 내려오는 거에 대한 의미도 말씀드렸었고요. 그죠? 하여튼 한국 증시는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바뀐 거 없고, 하여튼간 매수세 안 보이니까 섣불리 반등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아래꼬리 이거 달았다고 해서 반등이다 이러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, 미국 증시 내용 살펴보자면 급락했습니다.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이따 하고 지표 먼저 볼게요. 지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거 두 가지가 사실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, 하나는 unemployment rate 실업률하고 또 하나는 논판 페이롤스인데, 둘 다 고용 지표죠. 중요한 이유는 연준이 통화정책 속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. 근데 저 지표가 하나는 좀 좋게 나오고 하나는 안 좋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좀 혼조하게 나왔습니다. 논판 페이롤스는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으니까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나왔고, 실업률은 3.5가 예상치였는데 3.7 나왔으니까 안 좋다고 나왔어요. 하나는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나오고 하나는 고용시장 안 좋다고 나오고,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 구체적인 설명은 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지표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지는 않을게요. 저는 이 시장의 반응에 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됐어요. 중요한 건 75bp 인상 가능성, 요거 보면 되겠죠.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를 보려면은 요거 보면 됩니다. 70% 가까이 75bp 인상 확률이 70% 가까이 됐었는데 57%로 떨어졌죠. 이 이야기는 뭐냐? 일단 긴축 우려가 좀 줄었다는 겁니다. 긴축 우려가 줄었다는 거는 고용시장 성장이 약간 둔화됐다라고 시장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지표 하나는 좋게 나오고 하나는 안 좋게 나왔으니까 반응도 약간 떨떠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긴축 우려는 완화됐지만 그만큼 고용시장 성장도 좀 둔화됐기 때문에 야, 이거 애매하다라는 게 제 생각엔 어제 금융시장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. 긴축 우려가 완전 줄어든 것도 아니죠. 그죠? 그렇다고요. 긴축 우려가 예전에 70bp 인상 확률이 70%였던 것보다는 다소 누그러들었으나, 근데 여전히 57%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거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긴축 우려도 여전한데, 야, 고용시장 성장도 둔화가 되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고민을 한 게 어제 이 금융시장의 모습이라고요.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 급락을 했다라는 거, 이게 일단 장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. 장 초반은 갭상승 출발했고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. 분위기가 좋았어요. 분위기가 좋았는데 역시나 유럽장이 문 닫고 나서부터 시장이 물 말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. 하여튼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사람들 뒤통수 치는데 혈안이 돼 있어갖고 주식시장이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유럽장 문 열어 있을 때까지는 잘 버티다가 유럽장 문 닫으니까 우수수수 빠졌는데, 그로 인해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는 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%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
독일이 막 3%씩 올랐죠. 근데 아마 이 월요일 날 시장 문 열면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겁니다. 독일 같은 경우도요. 유럽 같은 경우 분위기가 좀 안 좋겠죠.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, 하여튼 장 초반엔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. 장 초반에는 야 봐라 긴축 우려가 완화된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막 오르고 이랬었는데,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오를 건 아니었나 봐요.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애매하다라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판단을 했나 봅니다. 그래서 장 초반에 급등했던 거 유럽장 마감하고 나서 다 되돌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,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 계속해서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이 지지력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기술적 이야기를 좀 할 건데, 일단 S&P를 좀 먼저 볼게요. S&P 같은 경우는 이 보시다시피 S&P나 나스닥이나 일단 어제 둘 다 하락 마감을 하면서 여기 9월 1일 날 만들어놨던 양봉 혹은 아래 꼬리 긴 저 도치형의 봉을 장악해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9월 1일 날의 이 반등의 의미를 전부 다 뭉개 버렸다고요. 그러니까 이건 더 빠진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거고요. 다만 S&P의 경우는 매수세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건 계속 더 아래로 본다고, 이건 더 아래로 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만은, 그렇지만 아직 3,900을 붕괴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3,900이란 자리가 약간의 지지선 역할을 여전히 하고는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3,900에 대한 지지력 싸움을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갈 전망이에요.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. 나스닥은 보시면은 그 12,150이라는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붕괴를 시킨 거예요. 붕괴시켰고 지지력이 없음을 확인을 했죠. 그러면 목표치가 아래까지 열립니다. 한 11,780 이 정도 자리에 또 하나의 마디 가격이 있거든요. 여기 정도까지 일단 하락의 목표치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뭐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분위기 좋으면 12,150짜리에 저항을 테스트하는 거고, 분위기 안 좋으면 11,780짜리에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겠죠.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마디를 내려앉혔습니다. 이 위에서 놀다가 레벨이 다운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, 이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. 여전히요.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. 이게 다중바닥형이라는 거는 그래도 뭐 쌍바닥 이런 거와 다르게 조금 많이 내려와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쌍바닥이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다음번 저점의 높이가 제법 많이 올라오는 게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한데, 이게 다중바닥형 같은 경우는 이게 제법 많이 내려와도 제법 많이 내려온다라고 해도 그래도 어떤 지지력이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제법 사실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.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, 그렇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게 나스닥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중바닥형 만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. 더군다나 그 미국 증시는 그 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강 증시니까 아무튼 계속 집중을 하긴 해야 됩니다. 계속 껄끄럽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어요. 물론 이래저래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되긴 되는데,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리 쭉 너무 편안하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되는 자리죠.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각종 지지력들이 튼튼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워낙 오랫동안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법 무거운 지지력이 있는 자리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가능성 열어놓으시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지지력은 보이지 않아요. 계속 아래로 잘 빠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,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. 뭐 빅스 이런 것도 문제 없습니다. 빅스 이런 것도 일단 계속 간다, 계속 위로 올라간다, 빅스 위로 올라간다,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제도 그러니까 긴축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든 게 아니죠. 말씀드렸다시피 긴축 우려가 일부 완화됐어요. 고용 지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일부 완화가 됐지만, 일부 완화가 된 거지 이 긴축 우려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보시면 심심찮게 긴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게 긴축 우려가 여전하다는 그런 모습이겠죠.
그래서 하여튼 달러는 위로 잘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런 점이 한국 증시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. 유로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이제 모양이 안 좋죠.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 중요한 지지선을 여기 전저점 자리에 해당하는 그 중요한 저항 자리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하죠. 지금 위쪽에 지금 계속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, 이게 아무리 상승 마감이지만 위에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면 이걸 좋게 봐주기는 어렵잖아요. 일단 지지력은 잘 없고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,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유로화도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결판을 낼 것 같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가만히 보시면 이미 지난주에 결판을 냈죠.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화하고 지금 모양이 다르단 말이죠. 달러 인덱스는 이 자리를 지난주에 이미 돌파한착했는데, 유로화는 보시면 아직 이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유로화가 이 자리가 붕괴가 돼야 달러도 더욱더 탄력적으로 오르고 이럴 수 있긴 할 거거든요.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을 잘 보셔야 되는데, 다음 주 이 자리에 대한 싸움 결판을 낼 만한 이벤트가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다음 주에도.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 경제 지표들 무엇이 발표가 되나 그걸 좀 살펴볼 건데,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월요일 날 미국 휴장이네요. 미국 휴장인 거 일단 그런 거는 일단 패스하고, PMI 같은 것들 많이 발표가 됩니다. 중요한 것들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, 이런 거 저런 것들 일단은 다 집어치우고요. 가장 중요한 게 목요일 날에 있습니다. 목요일 날 보시면 유로존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, 그죠? 예. 이게 평상시에 유로존 기준금리 결정을 이게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상태가 안 좋아서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,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잘 봐야 됩니다. 달러 인덱스 가치,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유로존의 어떤 긴축 속도 이런 부분일 텐데, 그게 이제 다음 주에 결판이 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일 수 있죠. 물론 저거 이전에도 중요한 지표 발표들은 많이 있어요. 그렇지만 목요일날 발표된 저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, 한국은 또 하필이면 그 중요한 다음날 휴장이더라고요. 추석이라 가지고. 참 하여튼 그래서 이 한국장은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한참 늦게 추석 연휴 이후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목요일날 그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 하고 나서 파월 의장도 나와서 한마디 하시고 라가르드도 나와서 한마디 하시니까 목요일날 밤이 아주 그냥 화려한 밤이 될 것 같은데,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. 우리는 연휴라서 이제 휴장 들어가 버리니까요.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굉장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, 예상치는 일단 50bp 인상이에요. 이 보시면 지금 현재 유로존 기준금리는 0.5%고 예상치는 1%입니다. 그러니까 50bp 올린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이긴 해요. 근데 이제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벌써 그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PPI나 CPI가 워낙 높게 나오니까 이제 75bp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. 유로존 전체 CPI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나왔는데 제법 높게 나와갖고 75bp 올려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솔솔 등장하긴 했으니까 이 75bp 인상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. 이런 부분 잘 살피긴 해야 돼요. 근데 75bp 인상되면은 상당히 이건 서프라이즈 하긴 할 것 같습니다. 75bp 인상 가능성을 일단 낮게 보고 있다라는 거. 왜냐면 영국이고 독일이고 어쩌고저쩌고 했었어도 이 유로존에 어떤 높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회원국들이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50bp 인상이 일단 기본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다. 75bp 올리면은 시장이 좀 충격을 먹을 수 있을 건데, 75bp 올리면은 달러 강세는 일부 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금융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긴 한데,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탈리아라든가 유로존의 다른 약한 회원국들이 75bp 올리면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의견이고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. 이 라가르드의 결단을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.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으니까요.
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유로하고 달러화 이야기했죠. 예, 하여튼 이러니까 한국 증시 일단 달러가 아래 꼬리 달고 올랐으니까 한국 증시 원달러 환율에 부담돼서 한국 증시 악영향 미칠 수 있고, 반도체 지수 갭상승했다가 아래로 몽땅 되돌렸으니까 역시 한국 증시에 악영향 미칠 수 있고요.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9월 1일 날 이런 양봉은 이거는 지지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. 그죠? 계속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. 금리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긴축 우려가 크게 떨어졌네 라고 보는 거는,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75bp 인상 확률이 60% 가까이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긴축 우려가 완전히 없어졌네 이건 아니고, 긴축 우려가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, 이 금리가 최근에 좀 크게 반응을 한 거는, 요즘에 이제 금리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 있었거든요. 짜불짜불 움직이는 구간이 있고 확확 움직이는 구간이 있는데, 이 금리가 이 확확 움직이는 구간으로 와 있기도 하고, 또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저녁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이미 저 고용지표 발표 전에 좀 많이 올랐던 감이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돼 있어서 오히려 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일부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, 전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여튼 저항 받아야 될 자리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어요.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. 주식시장이 다중바닥형을 만들면서 추세 전환을 하느냐,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중 고점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일 거냐, 이런 걸 지금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봐야 됩니다. 근데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,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. 장기금리든 단기금리든요. 이러면서 긴축 우려가 다소 누그러졌음을 일단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와서 이 3.25 정도 되는 자리에 이 저항을 열심히 테스트할 예정입니다. 어떻게 될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저항 받아야 될 자리에서 일단 저항 받았습니다. 여기서 꺾일지 위로 올라갈지 이거 알 수 없는 겁니다. 아직까지 전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여기까지 점검을 했습니다. 쫙 다 봤고,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일단 저는 계속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, 이 시장이 제 생각을 받아들여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. 위로 갈 거면 빨리 9.3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위에 저항 쌓고,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계속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어요. 물론 근데 이제 주말에 아마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뉴스일 거예요. 러시아가 무기한으로 노드스트림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, 이런 뉴스가 반영이 되면 아마 천연가스도 다시 벌떡 기어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하여튼 천연가스는 일단 죽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 잘 죽고 있긴 합니다. 물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중고점형을 만드는 그림은 아니다.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9.3을 이렇게 강하게 넘어갔었다는 거는, 이거 더 넘어가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미 이까지 올라온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, 저는 이래저래 좀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것을 지금 선택하는 그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, 말씀드렸다시피 9.3을 넘어가질 않으니 제 이야기는 그냥 의견이 돼버리고 말았는데, 글쎄요. 일단 그래도 조금 더 지켜는 좀 보려고요.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은 제 생각이 틀리는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. 하여튼 지금 이 베팅 하시는 분들도 좀 굉장히 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, 하여튼 상승 베팅은 9.3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물론 주말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.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.3 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9.3 넘어가야 상승 베팅 할 수 있는 거고요. 9.3 넘지 못하면 계속 이거 하방 베팅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런 거고,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베팅 하실 때는 이거 지지와 저항 확인하시고 하셔야 될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 해드렸습니다. 비트코인 이런 것도 계속 2만 달러 부근에서 하여튼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, 지금 다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선물 300짜리에 해당하는 겁니다. 코스피 선물 300짜리에 해당하는 건데, 하여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죠? 아무리 아무리 다중바닥형이라 해도 이건 너무 많이 내려온 거고, 이것도 별로 지지의 의미가 없어 보이죠. 뭔가 아래쪽으로 갈 만한 이 구실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. 하여튼 한국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방 에너지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,
뭔가 이 하방 에너지를 폭발시킬 만한 그런 구실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거든요. 비트코인도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, 미국 증시도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리고 뭐예요?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도 특정 지지선 안 깨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.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, 아니,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에요. 세계 증시가 이게 지금 짜불짜불 이 힘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, 이게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다 하방 에너지 누적이거든요. 뭔가 대폭락할 만한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?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와중에 뭐 달러 같은 거는 이 급등할 만한 그런 재료를 찾고 있다라는 생각,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어요. 글쎄요, 그 이벤트가 무엇일지, 그리고 그게 이제 목요일 날에 있는 20일 통화정책 회의일 것 같긴 한데, 목요일 날까지 좀 너무 많이 남아있긴 하죠. 월, 화, 수, 목이니까 4거래일 남았단 말이죠. 이게 많이 남은 거거든요. 4거래일이면은. 4거래일 동안 그거를 지금 이런 상황을 이게 이렇게 에너지 누적되는 걸 시장이 잘 참아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, 하여튼 좀 생각이 좀 많아지긴 합니다.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좀 거의 다 살펴봤고요. 그죠?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게 지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 이것도요. 솔직히 잠깐 영상 끄고, 이 전저점까지 이미 바싹 내려왔어요. 물론 어제는 상승마감하긴 했는데 이 윗골이 이렇게 길게 달리고 이런 거를 강력한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. 국제유가는 계속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일단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거예요. 계속해서 지금 그 경기 둔화,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원자재들이 줄줄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, 거기다 더해서 달러 강세 때문에 원자재들이 줄줄 죽어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. 다만 이제 천연가스만 예외적으로 달러와 연동돼 갖고 달러 오르면 천연가스도 좀 같이 오르려고 하는 경향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, 아무튼 천연가스도 이제 금요일 날에는 좀 일단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이 다른 원자재들 죽는 것처럼 얘도 같이 좀 죽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, 하여튼 지켜보자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